한방 찻집. 원래는 대구 양령시장 개선안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주제라서 좀 더 재밌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 양령시장이 뭐냐, 한약 재료를 파는 곳이죠. 한약 재료를 한약재를 파는 곳이 그 시내에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약간 모여 있어요. 옛날부터 있던 거라. 근데 이렇게 뭐랄까 개발이 안 됐다 그럴까, 시내치고 개발이 좀 안 돼가지고 좀 낮은 건물, 그러니까 뭐 좀 세련된 건물이 아니라 좀 낮은 건물로 그렇게 1층짜리 단층 건물이나 뭐 한 2, 3층 정도의 상가, 그러니까 약간 명동하고 비슷한 분위기,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있어요. 제 유튜브 보면 그 양령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다 보니까 거기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막 코로나를 계기로, 꽤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이게 좀 휘청한 거죠. 그 조언이, 양령시장이 좀 휘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여태까지 많이 활성화를 나름 시켰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다운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끌어올려 볼까? 대구시에서 이제 좋은 의견 같은 거 많이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뭔가 좋은 생각이 없을까, 그래 나름 생각해 보다가 한방 찻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 한방 찻집을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뭐가 지금 해야 될 게 뭐 어떤 일인가, 뭐 그런 거를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이제 한약이 좀 번거롭죠. 물론 이렇게 시간마다 마셔야 되고, 이 또 약이니까, 그죠? 우리가 그 병원 가서 약 받으면 아침, 점심, 저녁 약 먹듯이 이것도 시간 맞춰서 먹어야 역효과가 훨씬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죠. 이게 보통 정성이야. 한약은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팩 같은 데 담아주는데 이렇게 딱 약간 뭐 비닐봉지 같은 데다 이렇게 1인분씩 담아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옛날보다는 편리한데, 그래도 한약은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요 비슷한 게 이제 뭐 배즙, 뭐 호박즙, 뭐 이런 거 즙 내려 먹고 그러죠. 그것도 일종의 한약이에요, 그죠? 그것도 넓은 범위의 일종의 한약이에요, 그죠? 한약의 어떤 번거로움, 접근성이 불리하다. 내가 좀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 가격도 부담스럽고, 이거 시간 맞춰가 달여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뭔가 좀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죠?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냥. 저도 한의원 잠깐, 몸이 너무, 그때도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한의원 가서 침 잠깐 맞고 그랬는데 한 달 맞았나? 근데 맞으니까 좋긴 좋더군요. 몸이 좀 가볍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또 나중에 되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 병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병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픈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죠? 아무튼 그래요. 비싼 가격, 한약이 비싸죠. 한의원이 가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비싼 가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요, 그죠? 물론 재료가 뭐 비싼 재료도 있고 싼 재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비싼 건 사실이에요, 가격이. 뭐 일부 지금 의료보험이 되는 한약재도 있긴 한데 실제로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가격을 들으면 뭐 좀 효과가 효능이 좋다는 약은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그죠? 비싼 가격이 항상, 한약은 비싼 가격이 항상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한약은 약간 귀족약, 그죠? 약간 귀족들이나 먹는 약 같은 그런 느낌,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나 먹는 듯한 그런 느낌. 공진당이었나? 공진당이라는 게 예전에 제가 한참 옛날 전에 몇십 년, 한 10여 년 넘게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공진당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조그만 그 사탕, 알사탕만한 조그만 작은 사탕만한데 그게 한 개 5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뭐 산삼 들어가고 녹용 들어가고 뭐 좋은 거 다 들어가나 봐요. 그거 먹으면 힘이 벌컥벌컥 솟구나 보죠. 그거 하나에 50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렇죠? 효능의 의문? 물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한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전부터. 그 한약에다 스테로이드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힘이 솟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약 먹으면 살찐다 그러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약효에 대해서 이거 과연 사기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어떤, 이렇게 좀, 사기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사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죠? 그렇게 좀 투명하게 뭔가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서양 의학의 저렴함. 우리가 병원 가면 좀 싸죠? 10,000원 이내 약 먹으면 대충 좋아지니까. 서양 의학의 어떤 저렴함이 있죠. 한약은 몇백만 원 줘야 되는데, 효능도 의심스러운데, 돈을 또 몇백만 원 줘야 되고, 번거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의학의 대중화가 이렇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방찻집을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한의학의 대중화를 한번 시도해볼까? 싶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저의 계획은 뭐냐? 그 스타벅스나 우리 커피 전문점 같이, 요즘은 약탕기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 약탕기 좋은 게 많아요. 그 뭐 만약에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되거든요. 대용량으로. 왜 우리 그 커피 전문점 가도 그 이렇게 왜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팀. 이렇게 압력 되게 세게 만들어가지고 커피 추출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어차피 그런 거 들려놓는다 생각을 하면, 그런 그 한약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끓이는 그 약간 냄비같이, 유리 냄비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이렇게 촥 깔아 넣는 거예요, 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뭐 좀, 일단 별로 부작용이 없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로 많이 마시는 게 뭐 쌍화탕 같은 거 있겠죠? 그죠? 쌍화탕, 뭐 오미자차, 녹차, 뭐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한의학 중에도 그냥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약들 있잖아요. 가령 뭐 피 많이 만드는 그 좀 녹용 들어간 비싼 거라든지 그런 건 좀 비싸겠죠. 그걸 만약에 여자분들이 좀 몸이 안 좋아서 그걸 한 잔 먹고 싶은데 몇백만 원이나 주고 그걸 한 팩을 다 먹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근데 몸은 안 좋아요. 돈은 좀 없는데 몸은 안 좋고 효과가 좀 의문스러워. 그러면 한방차집 가서 그거 한 잔 먹어보는 거죠. 한번 먹어보고 좋다 싶으면 많이 사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커피에 거의 차 시장이 커피에 거의 점령당하고 싶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차라는 게 동양이 굉장히 차가 많거든요. 뭐 녹차도 오미자차, 녹차, 제가 아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찾아보면 좀 있겠죠. 그죠? 쌍화차라든지, 그죠? 뭐 계피차도 있고, 우리 수정과도 일종의 시원한 차 아닙니까? 수정과라든지, 뭐 그런 찾아보면 많이 있겠죠. 그죠? 제가 한방에 그렇게 그런 한의원, 만약에 한방차집을 한다면 한의사한테 도움을, 물론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시원한 차 있고 따뜻한 차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차의 대표적인 거, 좀 알기 쉬운 거 쌍화차가 있고, 시원한 차의 대표적인 거는 녹차나 오미자차가 있겠죠. 그런 걸 우려가지고,
커피 에스프레소 얼음 해가지고 넣어 먹듯이 그렇게 넣어 먹는 거죠. 인삼차라든지. 인삼차는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고,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그러면, 인삼차 아이스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대화 시키자. 그죠? 좀 더 먹기 편하고, 마시기 편하고, 접근하기 편하게, 현대화 시키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방찻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가령 무슨 꽃을 이렇게, 민들레 꽃이나, 꽃을 따서 잘 말려서 차를 끓여 먹으면, 목에 좋다든지, 그런 효능 같은 게 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한방찻집이 현대화돼서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전국에 널리 퍼진 스타벅스처럼 퍼진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한의학 재료 이런 것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삼 같은 것도 좀 안 팔린다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삼 같은 것도 팔 수 있고, 인삼차 팔 수 따뜻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삼 같은 것도 팔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약간 사이드 메뉴로 땅콩 강정 같은 거, 아니면 약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방 찻집에 맞게 약과나 땅콩 강정이나 약밥 같은 거, 그죠? 이렇게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떡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팥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떡 많지 않습니까? 떡이라든지, 그러니까 케이크 팔듯이 그렇게 파는 거죠. 떡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떡도 우리가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떡이 있고, 조금 꺼끌꺼끌한 떡, 시루떡 같은 거 좀 꺼끌꺼끌한 것도 있고, 그죠? 우리가 먹었을 때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안고 들어간 떡, 그런 거를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떡도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죠? 가래떡 같은 거는 솔직히 조청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그죠? 가래떡 그냥 금방 한 딱 가래떡이 있거든요. 그거는 가래떡 하나 그냥 이렇게 그냥 뜯어 먹어도 손으로 뜯어 먹어도 맛있어요. 가래떡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그렇게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죠? 아니면 조청 같은 걸 이렇게 조청을 시럽같이 발라서 주든지, 그죠? 저는 한국적인 거를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계화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겠죠. 그죠? 맨날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달콤한 거 먹다가 한약 같은 거 쓴 거 먹고 이러면 약간 낯설겠죠. 그죠? 낯설겠지만 저는 한국인의 DNA 안에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점점 이렇게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설령 익숙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죠?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이게 전국에 대한민국의 어떤 커피 전문점 같이 많이 생긴다면 분명히 한국에 득이 될 거예요. 그죠? 중국산 재료만 안 쓴다면, 그죠? 한국 국산하면 이런 여기 최소한 한방찻집에 쓰이는 차를 만드는 재료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부가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한 잔에 얼마씩 팔지는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많이 판다? 한 잔에 좀 비싸게 판다? 인삼차 같은 건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거의 커피도 비싼 건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그죠? 커피도 아이스 같은 거 좀 좀 특이한 커피는 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수정과 같은 건 저는 좀 잘 팔릴 거라고 봐요. 수정과는 이미 캔 음료가 나와 있긴 한데 수정과 같은 그런 거 어차피 수정과는 차라고 볼 수도 있고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수정과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다 한약재를 이렇게 계피 같은 거 넣어서 만들잖아요. 재료가 대부분 그 한의학 재료이기 때문에 일종의 한의학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수정과도 한방 차라고 봐요. 시원한 차라고 보거든요. 수정과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먹어봤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 뭐냐. 그러니까 스타벅스 얼음같이 얼음을 넣고 뜨거운 인삼이나 만약에 아이스를 원할 경우 얼음을 받아가지고 에스프레소 넣듯이 그렇게 이렇게 얼음에 넣어서 아이스를 먹는 거죠.
뭐, 그렇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따뜻한 걸로, 우리 그냥 커피 먹는 그 잔에 먹는 거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어야 되겠죠? 몇 그램 넣어야 되고, 몇 도에 뭐 몇 분 끓여야 되겠고, 또 맛은 물을 넣되, 얼음을 넣되 몇 개를 넣어야지 간이 적당할지, 그리고 시럽은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조청을 좀 조청이나 설탕 같은 걸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사탕을 한 개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그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레시피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한국도 이렇게 찾아보면, 좋은 게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근데 전부 한국 거를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걸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게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함약 같은 건 좀 비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만약에 이게 대중화가 된다면, 사람들이 옛날에 그 대장금이나 뭐 허준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그 한의학이 되게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부흥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아직 그나마 한의학의 자존심이 한국이지 않겠습니까? 동의보감도 한국에서 썼고, 여러 가지,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먹는 그 식사의 어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한의학이에요. 우리가 밥 먹는 음식, 반찬, 김치 만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의학의 기초를 둔 어떤 레시피나 제조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를 제대로, 좀 이렇게 음식들 차려놓고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한의학의 일부분을 접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자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는 건 아닌 거죠.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거죠.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 매일같이 커피 먹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같이 가끔 가다 한 번씩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몸이 좀 안 좋은데, 이거 한 잔 마셔볼까? 좀 기운이 없는데 인삼차 한 잔 마셔볼까? 감기 든 것 같은데 쌍화차 한 잔 마셔볼까?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쌍화차는 약국에서도 팔지 않습니까? 조그만 병에도 팔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판매도 하고 있고,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많이 마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쌍화차 같은 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이 먹고 싶진 않아요. 그죠? 근데 아이스로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끔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쌍화차 같은 것도 먹으면 맛있거든요. 여러 가지 먹었을 때 크게 부작용이 없는 한국에 여러 가지 한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탕을 쓸 수 있는 레시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어차피 여러분들도 스타벅스 같으면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데다가 계피가루 뿌려 먹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만 주재료가 커피가 아니다라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물을 좀 타서, 그죠? 얼음이나 물을 좀 섞어가지고, 좀 연하게 해가지고, 너무 안 쓰고, 그리고 먹었을 때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연하게 해가지고, 한방찻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사이드 메뉴 강정이나 약과나, 다른 떡 같은 거, 엽밥이라든지 이런 떡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강정 같은 거는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사이드 메뉴 쿠키처럼. 땅콩 강정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머리를 쓰면, 메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쿠키 같은 걸 팔아도 되죠. 그죠? 만약에 쿠키 같은 것도, 그죠? 꼭 강정만 그런 게 고집 피울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한약 먹고 나면 사탕을 먹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상극이 아닌 슈크림 같은 거, 그죠? 슈크림 같은 거나 도너츠 같은 것도 같이 팔아도 되죠. 그죠? 빵 같은 거, 팥빵 같은 거, 빵 같은 것도 옆에 놔두고 도너츠나 이런 것도 같이 팔아도, 사이드 메뉴로 팔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죠?
오미자차 같은 경우는 먹으면 여름에 더울 때 갈증을 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그 좋은 효과들이 많은 우리 재료들이 있어요. 그죠? 좀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조금씩 채취를 하다 보니까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하우스나 우리가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거 만들듯이 그렇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캐가지고 칡뿌리 하나 캐오니까 비싼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죠? 이게 막 대량으로 농사를 지면 돈이 좀 싸지긴 할 텐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식물 자체가 그렇게 자라진 않으니까 약효도 좀 떨어지고, 대량 생산해버리면, 지금 이 대량 생산하는 건 인삼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인삼도 5년 동안 키워야 먹잖아요. 그죠? 그나마 인삼도 5년 동안 키워야 먹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게 힘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 뭐 칡이라든지, 뭐 칡즙 같은 것도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어느 정도 넣는지에 대한 레시피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걸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저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한번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연구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그 3차 임상, 백신 만들 때 막 2차 임상, 3차 임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뭐 어느 정도는 검증된 약효지만, 그래도 산에 대중들이 많이 먹고 많이 찾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한의학에 대한 연구도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런 거 산학 협력도 가능하고, 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대화 시켜야 된다. 가격을 물을 타더라도 뭐 연하게 하더라도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 그죠?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 그리고 먹기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너무 연하면 안 된다.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은 있어야지. 너무 또 먹었는데 그냥 음료 아무 효과 없더라 이래버리면 좀,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 막 엄청나게 큰 효과는 아니라도 조금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맛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리고 찬 음료와 더운 음료를 구분해서 서빙하면 좋겠고, 하여튼 그 현대화 시켜서 우리나라의 한의학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현대화 시켜서 대중화 시키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